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그 9번째 이야기, 고용 유연성이 있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고용의 유연성이 있는 그 사회라는 제목은 자칫 그 노조 측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은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 사측과 노측에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사회가 또 발전한다,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란 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대별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좀 너무 강력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다 보니까 고용이 굉장히 경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원을 채용하면 도저히 노조의 협조 없이는 그 사람을 다시 퇴직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 문제보다도 더 큰 게 한국 사회의 고용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 나라 돌아보고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의 힘이니까 청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장기표 대표께서도 그런 언급 잠깐 하길래 저도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그 지금 그 노동조합 파업이라든지 또는 그 정리해고를 반대합니다. 그 노동조합과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 진보적이고 힘없는 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젊은 혈기에 그걸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또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숨어있는 뒷모습은 우리 청년들이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4차 산업시대로 돌아가니까 자연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다가 고용의 유연성마저 사라지고 있으니까 현재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갈 문은 더 좁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있는 사람이 나가야 새 사람이 들어올 텐데 나가지를 않은데 회사는 돈 벌려고 있는 건데 그 뭐 손해가 나더라도 직원만 잔뜩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강제로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람을 뽑으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잘 생각해서 이제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하자도 없는데 뭐 몰아내고 이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그 장기표 선생도 이런 말을 하시더구만요. 대신 사회보장제도를 조금 사회복지제도를 더 지금보다 보완을 하게 되면은 나이 든 사람이 퇴직을 하더라도 삶에는 큰 영향이 없도록 하면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또 나가고 이렇게 자꾸 순환이 돼야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앞으로는 노동의 종말 시대가 온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노동 이제 점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으로 가면은 이 노동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다가 기득권들이 한번 직장을 잡으면 마르고 닳도록 그 자리에 있으면은 새로 들어갈 길이 없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사정 협의회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작동을 못한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도 풀어지지 않고 회의만 하고 말고 자기들 입장이 관철이 안 되면은 거기에 또 일부는 참여를 안 해버리고 보이콧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그 노동조합을 꼭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민의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 대타협, 대화합 그런 이 슬로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지금 2만 불 넘어서 3만 불을 못 가고 지금 10여 년을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그 원인을 풀기 위해서도 노동의 유연성을 보다 확보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옵니다. 내가 회사 어디에 투자하려고 그래도 한 번 뽑은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겁이 나서 맞습니다. 예. 투자하겠습니까? 예. 박사님, 미국도 노동조합이 강력한가요? 당연하죠. 강력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 고용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잘 안 되면 해고 당연히 해죠. 그리고 그거 갖고 문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을 전부 외국으로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실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사는 서로가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적대적 관계에 놓인 게 아닙니다.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들도 좋고 또 노동자들이 좋아야 또 회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또 서로가 상생의 입장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로를 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서로 하는 일에 반대만 하니까 기업의 생산성도 줄어들고 고용의 유연성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악순환되니까 이제 피해만 보는 거는 이제 청년들입니다. 청년이 갈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마치 자신의 일자리인 것처럼 청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이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한동안 이제 그 노사 갈등이 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는 사실을 그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오랜 전통 끝에 그 기업, 특히 재벌 기업들은 그 노동자를 착취만 하고 있다 이러한 깊은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또 굉장히 깁니다만은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일용근로자 복지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막 떠들어댔었지만 노동조합은 정규직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용직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연봉이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 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입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황제 노동자가 있고 흑수저 노동자가 있는 꼴이 된 셈이죠. 좀 우습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사회 발전을 위하고 한국 경제 발전,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 노동조합들이 조금 더 강력하고 새로운 무슨 정책 내지는 이론을 펼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청년들이 사실 많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용의 기회가 지금 박탈되고 있는데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기업의 어떤 책임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동자층이 소위 얘기해서 노동조합의 어떤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책임 문제로 꼭 귀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첫째는 산업 구조 자체가 고용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소위 그 4차 산업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는 그게 고용을 뺐고 두째로는 이제 그 노동조합의 강력한 자기 방어적 태도가 그 신규 직원을 뽑는데 문제가 돼 있고
기업이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벌리면 사람 당연히 많이 쓰겠죠. 기업이 일부러 사람을 안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뭐 어느 곳이나 잘 되면 인력이 많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서 우리나라 노동 문화도 좀 개선해야 됩니다. 예. 직장에 와서 직장 전화로 자기 집에 뭐 전화해서 뭐 애들한테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먹어라 뭐 그런 사적 이야기를 한다거나 회사 전화로 자기 친구들하고 대화나 한다거나 회사에 와서 남은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든가 그런 거 다 없애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무 시간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의 강도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감히요. 우리나라 노동의 강도가 시간당 또 임금당 비율로 따져서 매우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산성이 낮다는 보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미국 근로자들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70%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처음에 유학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는데요. 화장실 간 시간도 뺍니다. 근무 시간에. 예. 그리고 쉴 사이 없이 일하고요. 여기도 아마 요즘은 그럴 겁니다만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이 아르바이트 일하는데요. 의자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은 무조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눈코 뜰 사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와서 보면은 근무 시간이 완전히 상당 부분은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용근로자 협회 오면서 우리에게 이익만 달라고 때를 쓸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노동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 하루 일 벌어서 하는 그 막노동이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시간만 때우고 시간당 얼마 그 돈만 받으려고 하는 그 정신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도 그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사태가 났을 때 남의 잘못만을 꼬집어서 말할 거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그 무엇을 고쳐야 될 건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지금 조합의 문제를 장기표 선생께서는 그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이라 하셨는데 거기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건 과거 아주 자본과 노동자가 극명히 대립했을 때 그리고 자본의 힘을 이용해서 노동의 작취가 심했을 때 그랬을 때는 강력히 우리가 평등과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쟁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노동조합이 보다 유연하게 사측과 대화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계속 보존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요. 회사 측이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공장들 전부가 다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일자리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그 노동조합이 그 지금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크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 운동에 대한 방향과 여러 가지 그 비전을 조금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노동조합보다 더 하층에 있는 일용근로자 협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제인가 크레인 사고 나는데요. 죽은 사람은 하청업체 직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그걸 언급했는데 그리고 또 뭐 합니다. 사회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고요. 우리 일용근로자도 좀 일자리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싼 거 하고요. 예. 우리는 3D 업종 안 하려니까 우리도 자세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런데 대기업이 상규직, 정규직 그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일어나니까 비정규직이나 일용 근로자는 갈 틈도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요, 총 대충 아주 쉽게 말씀 올리면요,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한 2,500만 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근데 2,400~500만. 근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3분의 1, 3분의 1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예. 3분의 1이 자영업자고요. 예. 3분의 1이 정규직이고요.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예. 그런데 정규직 중에서 10몇 프로가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5%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감히 이런 건 숫자 잘못 틀리면 또 노동조합에서 뭐라고 따질 테니까. 그런데 일용 근로자도 통계청 통계에 보면 170만, 180만 돼 있지만은 그 정부가 이제 일용직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기 때문에 일용직하고 똑같은 퀵 서비스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골프 캐디 이런 걸 다 자영업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일용 근로자도 제가 감히 생각으로는 250만 이상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동의 구조, 노동자의 구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만이 자꾸 자기의 이익을 강조하면 예. 다른 노동자들은 더 쓸 곳이 없습니다. 예. 비정규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은 고사하고 일용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청년 실업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참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그 대대적인 결단의 시간이 왔다. 저는 감히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의 부드러운 표현으로 오늘의 주제가 노동의 유연성을 좀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장시간 얘기 감사드립니다, 박사님.